안녕하십니까, 그로스파이낸스 최정원입니다. 자, 많은 대표님들이 매출은 잘 나오고 영업이익도 나고 손익적으로 괜찮은데 현금이 없다, 통장만 보면 머리가 아프다, 이런 고민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 있어서 이제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고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실시간 자금관리 사스 클로브 AI의 도은욱 대표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간단하게 대표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은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과거에는 모건 스탠리라고 하는 투자은행에서 기업 인수합병을 자문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V1C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클로브 AI, 클로브 금융, 클로브 파트너스라는 제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클로브 AI는 이제 중소기업의 현금 흐름을 자동으로 산출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돕는 무료 사스라고 보시면 되고, 클로브 금융은 더 성장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한 스타트업에 대출을 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로브 파트너스는 세무법인과 회계법인, 그러니까 세무대리인들의 중소기업 스타트업 세무회계 업무를 전산화된 방식으로 이제 업무를 효율화 시켜드리는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슬슬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모건 스탠리에서 M&A 전문가도 계셨고, 그다음에 현재도 이제 클로브 AI 서비스 운영하시면서 수많은 스타트업들을 이제 많이 만나보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선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스타트업의 진짜 경영 관리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좀 짚고 가고 싶은 개념이 있는데, 이제 재무회계 그리고 관리회계를 구분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재무회계라는 거는 그 목적을 생각해보면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이제 보고를 하기 위한 용도인데요. 외부 이해관계자라 함은 그게 은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국세청 같은 정부 기관들이 될 수도 있고, 투자자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그들한테 이제 뭔가 우리 회사의 재무 상태를 보고한다라고 했을 때는 정해진 규격이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회계 원칙, 회계 기준을 따라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널리 사용하는 회계 기준에서는 발생주의라는 개념을 사용을 해서 발생주의 재무제표를 만든 다음에 그걸로 이제 보고를 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 발생주의라는 개념을 좀 살펴보자면, 결국에는 발생주의와 현금주의가 이제 각기 다른데, 발생주의의 경우에는 수익과 비용을 언제 인식하냐로 이 두 가지가 좀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이사님께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출을 얻게 됐다라고 했을 때, 이번 달에 제가 서비스를 제공했고 거기에 대한 매출 대금을 다음 달 1월 달에 받았다라고 했을 때, 발생주의에서는 매출을 12월로 잡지만 현금주의로는 1월로 잡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현금주의는 실제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시점에 수익과 비용을 이제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발생주의로 회사의 상태를 보면 통장에 있는 돈과 이제 괴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적인 의사결정을 한다, 그러니까 경영 관리를 한다 라고 했을 때는 관리회계가 더 적합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보시게 될 일반적인 이제 스타트업, 중소기업들의 의사결정자들의 경우에는 현금주의로 관리회계를 하고 실제 가용 현금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사실 저희도 재무자문을 하다 보면 운영 관점에서의 회계랑 말씀하신 이제 관리회계라고 불리는 실무 관점에서 회계가 괴리가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좀 힘들어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는 어쨌든 캐시 이즈 킹 하면서 현금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워딩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렇죠. 네, 캐시 이즈 킹이죠. 워렌 버핏도 굉장히 이제 많이 말을 하는데, 전에 있던 회사에서 저희가 이제 인수나 매각 자문을 할 때 이게 수조 원짜리 회사의 경우에도 결국 가치 평가할 때는 현금 흐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 회사의 가치를 지금 판단한다라고 했을 때도 미래에 이제 창출할 수 있는 현금에 대한 이제 능력을 저희가 판단하는 거다 보니까 현금이 다라고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일을 하다가 창업을 하고 많은 스타트업, 중소기업 창업가분들을 뵙다 보니까 현금 흐름 관리가 제일 중요한데 그거를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잘 못하고 계시는 게 지금의 이제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다 이제 각자의 방식대로 뭔가 엑셀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시점을 좀 볼 수 있게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 걸 좀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사건들은 다 발생했고 사후적으로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해서 돈이 이렇게 돌아왔구나 라는 걸 알다 보니까 시차가 생기게 돼요. 의사결정은 당장 돈이 얼마가 있고 얼마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고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사후적으로 이 관리를 하는 그런 이제 시차가 좀 문제가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네, 실제로 손익이 되게 중요하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 시차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시차를 유발하는 많은 이제 요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뭐 은행이나 법인카드 뭐 이런 여러 가지 금융거래나 거래 관계에 따라서 데이터들도 다 그 시차에 따라서 다 흩어져 버리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실무를 해보시는 분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네. 우리 회사의 지금 현금 흐름을 파악한다 혹은 뭐 손익을 따진다 라고 했을 때 그 과정이 되게 좀 번거로운 것 같아요. 일단은 원천 데이터 소스에 들어가서 원천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이를테면 우리가 하나은행, 국민은행을 사용한다 라고 하면 하나은행 포털 사이트 들어가고 국민은행 포털 사이트 들어가고 우리가 원하는 기간 동안의 통장 내역을 이제 엑셀로 이제 다운받는 거죠. 그리고 들어오고 나간 돈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용도의 돈이었는지를 분개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 거래 내역에 따른 증빙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국세청에 들어가서 매출세액에서 그렇죠. 매입세액에서 나오게 되고 여기서 돈이 갑자기 카드 대금으로 몇 천만 원이 나갔어요. 근데 그 안에 세세한 우리가 그 계정들을 모르다 보니까 카드사에 또 들어간 다음에 카드를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다 원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부터가 일단 시작인 거죠.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나면 이걸 하나하나 탭으로 정리한 다음에 맨 앞에 이제 이 돈이 어떻게 흐르고 나간지를 정리하는 그런 이제 뭐 해보신 분들은 익숙한 과정일 것 같습니다. 그런 좀 번거로운 프로세스가 여전히 법인에는 굉장히 좀 심각하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 지금 개인 같은 경우는 마이데이터가 있으니까 우리가 토스 같은 앱을 쓴다라고 하면 들어가면 우리가 쓰는 모든 은행의 모든 자산들을 이제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는데 법인은 마이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이제 매일 아침마다 이런 이제 수고로운 업무를 해주시는 분들이 이제 계셔야 되는 거죠. 네. 특히 이게 좀 더 얼리 팀이다, 초기 창업팀이다라고 하면 그거를 뭐 대표님이나 아니면 공동 창업가 중에 한 명이 매일 그 일을 해야 되는 좀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저희가 클로브 AI를 통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클로브 AI에 가입하고 인증서를 연동을 하면 모든 원천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수집을 해와서 그걸 한눈에 보여드리는 게 클로브 AI의 시작점이고 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런 데이터들을 모아왔으니까 이 뭐 재무, 회계, 금융 데이터 사이에 연결고리를 이제 매핑하는 그런 일들을 해서 제공 드리는 게 저희가 지금 클로브 AI를 통해서 서비스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도 아웃소싱 서비스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만약에 이제 그 대표님 말씀하셨던 예전 세대처럼 저희 격리 담당자가 매일 그 은행 사이트를 다 돌아다니면서 취합을 하고 그걸 일부를 만들고 막 이랬다면 저희도 아마 아웃소싱 서비스 하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클로브 같은 이런 좋은 툴이 있으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딱 취합할 수 있고 그거를 이제 바로 분석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 다음 단계 이제 업무들을 저희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단순하게 말씀하시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게 꽤 복잡한 내용이잖아요. 데이터 간의 연결이라든지 뭐 소스도 다양하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텐데 뭐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잘 해결했던 사례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네. 최근에 저희가 이제 온보딩 세션을 하거나 이러면서 이제 만나게 된 이커머스 고객사 한 분이 계시는데 여기가 이커머스라고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되게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이 제품을 판매하는 유통 채널도 다양한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의 이제 D2C, 우리의 자사몰도 있고 아니면 여러 이제 그 마켓플레이스들을 통해서 이 물건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자사몰에서도 돈이 들어오는 거는 결국에는 은행 거래 내역으로 따지면 각 PG사별로 이제 돈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 마켓플레이스도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한다, 쿠팡에서 판매한다라고 하면 다 이제 돈이 다른 채널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오게 되는 돈이 굉장히 많고 나가는 돈도 비용이 되게 여러 이제 거래 내역으로 나눠져서 이제 나가게 되는 그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 이제 이커머스를 운영하신 이 대표님의 어떤 불안은 뭐였냐면 우리가 현금 흐름이 이게 그 잘 돌고 있나 이게 정산이 제때 돼야 될 때 되고 있는 게 맞나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불안감인데 그거를 더 이제 증폭시키는 게 뭐냐면 이커머스에서 이제 제품을 더 판매하려고 하다 보면 광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광고비를 이제 선납을 해야 되는데 돈이 먼저 들어가고 그 뒤에 이제 받을 돈을 받다 보니까 이 현금 흐름의 갭을 계속해서 잘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시성이 없어서 좀 불안해하시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선 뭐 클로브 AI에 들어오신 다음에 인증서 등록하시니까 그냥 모든 매출 매입 채널 데이터가 다 그냥 일단 한 곳에 모아졌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하나의 내역에 대해서 어떤 용도였는지 저희가 AI 라벨링을 자동으로 해드리다 보니까 라벨링한 그 회계 계정 과목대로 이 뷰를 바꾸게 되면 그게 직접법 현금 흐름표 또는 이제 현금주의 손익계산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엑셀로 조금만 추정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정산 주기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앞으로 뭐 이런 식으로 돈이 들어오겠구나 라고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피지사 하나의 정산 주기가 좀 긴 게 문제다라는 걸 파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주로 클로브 AI를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결국에는 저희가 뭐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돈이 묶이는 기간, 이게 이제 핵심이 될 것 같고, 그거를 이제 이런 클로브 AI 틀 같은 걸 통해서 좀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고 바로 파악할 수 있고, 이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실제로 이제 스타트업들이 이런 이제 단기 자금이 많이 필요를 해서 유동화 자금이 좀 필요한 경우가 많긴 한데, 사실 이게 금융기관들이 문턱도 좀 높고, 그다음에 스타트업들은 더욱이 뭐 자산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대출 같은 것들이 실무적으로 어렵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클로브가 이제 유동화 서비스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클로브 AI는 이제 들어오셔서 이제 무료로 사용하시는 툴인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모이게 된 고객 풀에 클로브 금융이라는 이제 대출 서비스를 제공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차피 저희는 신용 평가나 심의 같은 프로세스가 자동화되어 있다 보니까 고객들이 들어오셔서 클로브 AI를 사용하시다가 대출 한도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저희가 클로브 AI 화면상에 얼마의 지금 대출 한도가 가용하다. 그래서 클릭하시면 이제 자금을 받는 형태로 이제 서비스를 운영을 이 하고 부분이 있습니다. 데이터로 완전 자동화되어 있으시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이 직접 손으로 보고 심사를 하는 과정이 없이 개인 대출이 전산화된 것처럼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출을 전산화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스타트업들, 특히 커머스 회사들이 이런 이제 운영 자금이나 뭐 매출 채권이 좀 묶여 있거나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 기능을 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좀 더 큰 차원에서 보게 되면 네. 이제 대략 유의미한 매출을 낸다라고 하는 법인 중소기업, 그 안에 스타트업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그런 이제 중소기업이 79만 개가 있어요. 79만 개의 통계 수치를 보면 평균 매출 원가율이 70%입니다. 그러니까 10억의 매출을 내려면 7억 원의 원가가 수반되는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제 발현되는 증상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번 달에 매출 10억을 했다. 근데 다음 달에 성장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20억의 매출을 내려고 한다라고 하면 7억이 아니라 이제 14억이 필요한 거죠. 네. 그 추가적인 7억은 내부에 기간 없으니까. 동안 때문에. 맞아요. 네. 외부로부터 이제 조달을 해야 되는 맞습니다.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고객의 수요가 있고 당장 뭔가를 더 만들거나 뭔가를 더 생산하거나 혹은 뭐 광고를 더 하면 제품이 팔리게 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돈이 더 필요한 상황에 은행을 가게 되면 신용대출은 안 나오게 돼요. 네. 왜냐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 은행의 기업 여신 프로세스는 대기업, 중견기업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은 다 거기서 이제 탈락을 하게 되는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중소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이 의존하게 되는 이제 자금 조달 수단은 신보나 기보 같은 곳에 가서 보증서를 받아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VC한테 투자를 받는 일인 거죠. 근데 우리가 매번 성장을 하려고 할 때마다 그때마다 기보, 신보를 간다고 해서 보증서가 나오는 건 아니고, 그때마다 투자 유치를 한다고 하면 지분 희석이 심화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이런 대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결국에는 만기가 1개월에서부터 12개월 사이인 단기 금융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저희한테 자금을 대출을 받으신 다음에 이걸 갖고 뭔가 매입하거나 생산하거나 광고를 더해서 마진을 붙여서 이제 판매를 하면서 이제 매출 레버리지가 일어나게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저희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재무자문을 할 때 투자자분들이 이제 투자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실 때 지분 투자만 고려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재무자문을 하는 입장에서는 좀 다양한 옵션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지분 투자도 받을 수도 있고 대출도 받을 수 있으면 그렇죠. 뭐가 더 유리한지를 좀 선택을 하고, 실제적으로 자본 비용도 그 재무 이론상에서는 사실은 지분의 투자가 더 자본 비용이 비싼 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출이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옵션 자체가 없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좀 자금 조달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이제 유동성을 대출해주고 하는 서비스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뭐 재무관리 시간에 배우는 네, 그렇죠. 자본 비용 뭐 이런 게 있어요. 커스트 캐피탈 구할 때 커스트 대시나 커스트 에퀴티 뭐가 높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투자 유치를 할 때 들어가는 자본 비용이 사실 훨씬 비싸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의 회사의 사실은 성장률로 봐도 되는 거고. 근데 대출을 할 때 들어가는 자본 비용은 결국은 이제 이자만 내면 되죠. 인 셈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원래 이제 대형 큰 회사, 대기업들도 과거에 이제 자문할 당시에도 당연히 먼저 고려하는 게 대출이고
그렇죠. 네, 그 다음 채권 발행하거나 그러고 나서도 안 되면 뭐 이상증자를 한다 이제 이런 형태로 가게 되는데 스타트업 시장에서는 그냥 투자부터 받는다가 사실은 지금 좀 norm이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는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는 게 어느 산업이든 처음에 이 산업이 시작될 때는 투입되는 게 이제 모험 자본이고 이 산업을 키워볼 만하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이 산업을 좀 지원해주게 되고 이게 어느 정도 커지면 그 다음부터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이제 자금이 유입되게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좀 채권성, 그 뎃성 네. 자금들도 이때 들어오게 시작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저희가 이 시장에 들어온 거는 이제 우리나라 뭐 스타트업 중소기업 시장도 이런 대출성 상품도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맞겠다라고 생각돼서 이제 저희도 이제 시작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두 가지 옵션이 다 있다라고 했을 때 고려해야 될 거는 자본 비용이 그쵸. 맞다라고 네. 보실 수가 있어요. 너무 이제 일률적인 그런 자본 투자랑 그다음에 더군다나 다 RCPS고 네. 뭐 이런 관점에서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좀 선택권이 많아질 수 있으면 네. 저희는 이제 운영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맞습니다. 좀 많은 옵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뭔가 이 사업 모델과 자금 조달 방식의 핏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우리가 뭐 파운더 마켓 핏 같은 것도 얘기를 하는데 그 창업자와 이 시장이 얼마나 핏이 잘 맞냐 네.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는데 이 프로덕트와 그 펀딩 방식의 핏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의 평균 매출 원가율이 70%거든요. 예. 그게 뭐냐면 우리가 상상한 거랑 다르게 뭐 상상한 거는 인건비 들여서 소프트웨어 만들어서 이걸로 이제 매출 확 키운다 이지만 아직 우리나라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돈을 가지고 뭔가 매입하거나 생산해서 그걸 이제 마진을 붙여서 판매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돈을 투입하면 바로 이게 매출로 돌아온다는 얘기인 건데 그러면 몇 가지만 고려하면 되는 거죠. 페이백 피리드. 우리가 돈을 투입했을 때 이게 어느 기간 안에 돌아올 건가. 네. 그럼 그 기간에 맞춰서 이제 만기를 맞는 금융 상품을 찾으면 되는 거고 우리가 돈을 투입해서 매출로 만드는데 그때 마진이 몇 %인가. 이자율이 이 마진보다만 낮으면 되거든요. 그럼 네. 이제 매출 레버리지가 일어나니까. 네. 이런 것들만 고려하면 우리 회사 실적에는 대출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판단을 좀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에 되게 이제 자본 비용과 이제 실질적 투자 수익률 네. 이런 관점에서 비교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아무튼 네, 이런 옵션은 생기는 건 진짜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클로브 파트너스라고 또 서비스를 하신다고 네. 들었는데요. 간단하게 이것도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비교적 최근에 이제 9월부터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인데 이 클로브 파트너스는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 같은 세무 대리인들이 사용하시는 소프트웨어예요. 네. 네, 결국에는 이러한 세무 대리인들이 스타트업에 이제 세무 회계 업무를 한다고 했을 때 그 과정에서 비효율도 사실은 되게 크거든요. 우리가 기장하거나 결산한다라는 이 업무를 시작하는 첫 번째 지점이 세무 대리인 입장에서 수임처인 스타트업한테 연락해서 대표님 혹은 담당자님 통장 엑셀 그렇죠. 내역 자료 좀 다운받아서 가져가죠. 보내주세요. 네, 네, 네. 그리고 뭐 카드 사용한 거 다 다운받아서 보내주세요. 예. 이것부터 시작을 한 다음에 엑셀을 받은 다음에 이 세무 대리인의 뭐 기장 직원분께서 하나하나 이제 손으로 라벨링 하시는 전표 처리를 하시는 거죠. 네. 이 돈은 어떤 용도였다라고 이제 장부를 만드는데 그러다가 이 특정 비용이 어떤 비용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걸 엑셀로 이제 노란색 하이라이트해서 저장한 다음에 다시 이제 다시, 이메일로 보내서 네, 이게 확인을 어떤 좀. 내용인지 여쭙고 네, 네. 약간 이런 과정이 수반되는데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를 좀 줄여드리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 클로브 AI를 사용하시는 스타트업들께서는 이제 인증서 연동하셔서 이 클로브 AI에 이 회사의 재무회계 금융 데이터가 이제 취합된 상태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이제 수임 관계이다라고 하면 그러한 데이터 자료들을 저희가 세무 대리인께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세무 대리인은 매번 스타트업한테 연락해서 보내주세요라고 할 필요 없이 여기서 이제 필요할 때마다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기장 결산 업무를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이런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뭐 기장이 필요한 이제 뭐 거래 데이터나 그다음에 카드나 세금 계산서, 영수증 같은 것들을 다 취합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제 사실 기존 기장 시장의 왕자는 유하고라고 하는 네. 그 툴이 이제 잡고 있는데 그게 제가 운영 관점에서 고객이나 같이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고객 친화적인 느낌은 좀 덜해요. 사실 기장의 편리성은 당연히 있겠으나 저희가 관리하기에는 좀 불편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클로브 같은 이런 시스템들이 그런 것들을 좀 대체해 주시면 사용자 입장에서도 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자, 좀 벌써 좀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네. 네, 오늘 논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서머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정리하자면 결국에는 우리가 발생주의 재무제표로 만드는 이제 손익의 경우에는 이거는 사실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결국에는 누가 어떤 비용을 어떻게 처리했냐에 따라서 네. 의견이지만 현금은 사실인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실시간으로 보는 체계를 만든 다음에 의사결정으로 이걸 연결 지으면 속도가 생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복잡한 얘기들도 많이 했는데 클로브 AI에서 이제 오늘 당장 가용한 현금이 얼마인지부터 이제 손쉽게 좀 파악해보시기를 네.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러고 네. 나서 뭐 매일 아침마다 자동으로 작성된 자금일보를 그쵸. 카카오톡이나 네, 네. 이메일로 이제 받아보실 수 있게 되게 유용하게 잘 지원드리고 쓰고 있는데 있습니다. 네. 대표님들께서는 혹시나 뭐 예상치 못한 뭐 혹은 뭐 이상한 비용이 나간지 없나 하는 그런 걸 이제 확인하시는 의미에서도 좀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인상적인 말씀 많이 해주셨고, 네, 되게 좀 깊은, 네, 심도 깊은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현금이 사실이다. 네. 그다음에 현금이 어쨌든 저희가 메인으로 챙겨야 되는 되게 중요한 팩트다. 이런 관점들을 잘 찝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제 오늘 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인사이트 공유해주신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크로스파이낸스 초대석도 네, 다음에 더 좋은 대표님들 모시고 인사이트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터뷰도 기대해 주십시오. 안녕.